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이 녹색 성장론입니다. 오바마도 녹색, green growth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녹색 성장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녹색 경제, green economics라는 말을 만들어서 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마 세계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녹색 바짓, green 바짓 시스템도 만들고 했습니다.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 규모가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아마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을 다 합치면 100조 아마 넘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합치면 200조를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녹색을 내세운 소위 3대 분야 17개 성장 동력 산업, 신성장 동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녹색 안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죠. 신재생에너지 아니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입니다. 태양광 붐이 엄청나게 일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결과는 웅진그룹의 붕괴로 이어졌죠. 웅진그룹이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지금 녹아버렸습니다. 태양광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도 최근에 독일의 1, 2, 3위 업체들이 다 태양광 업체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 중에서 1위 업체가 큐셀이라는 회사인데 한화그룹이 그 큐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산업을 만들고 뭔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었는데 MB정부 때는 그때의 키워드가 3대 분야 17개의 신성장 동력인데 그 핵심 키워드가 녹색이고 신재생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까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제 기업체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녹색으로 뛰어들고 태양광 포럼이 만들어져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브로커들이 뛰고 기업들이 뛰고 해서 녹색으로 뭔가 일 낸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나? 다 망했거나 거의 망했거나 아예 안 되거나 이렇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의 95%가 거의 망했고요. 독일의 1, 2, 3위 업체가 다 망했고, 참 이 정부라는 것은 미련합니다. 미련한 게, 그래서 CO2 배출권 거래제 시장도 만들었잖아요. 그 기업들이 반대하는데 무릅쓰고 기업들이 무슨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너희들은 왜 CO2 배출을 하면서도 비용을 안 내려고 하느냐고 윽박질러 가지고 환경부를 앞세우고 해가지고 CO2 배출권 거래 시장까지 발족을 했는데 정작 그 시장의 원조인 유럽은 지금 CO2 배출권 폴루션 라이트의 가격이 거의 빵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둘째, 그게 헛소동이었을 가능성, CO2가. 왜? 미국에 2006년부터 천천히 시작된 것이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건데, 이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전 세계 가스 가격을 제가 전에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가스 가격을 14달러에서, 톤당, 입방메타당인가요? 단위당 14달러였으면 2.5달러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6분의 1 토막 나면서 완전히 소위 CO2 폴루션 라이트 시장이 배출권 거래 시장이 죽어버리고 태양광 시장 죽어버리고 풍력 시장 다 죽어버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 완전히 파탄 나버렸습니다. 파탄 났다는 게 분명해진 작년 말에도 우리 정부는 이 CO2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를 만든다고 법석을 들고 기업들이 그 반대를 하는데도 어떻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초대 총리였던 한성수 씨 자체가 무슨 CO2 무슨 이 유엔에 무슨 그린 하는데 무슨 대표부 대사도 지내고 이랬었죠.
개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가정책을 삼았습니다. 한 총리도 그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죠. 자기가 뭐 굉장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좌익의 구호거든요. 녹색이라는 게. 녹색이라는 게 소위 사이비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 환경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 좌익 구호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걸 MB 정부가 뭣도 모른 채 들고 와가지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순수했죠. 제가 지금 MB 정부의 실패한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 그럼 아무것도 없었느냐? 노무현 정부도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왜 실패했나? 물론 노무현이라는 분이 무슨 과학기술이라든지 상거래에 대한라든지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또 비즈니스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인류를 문명사회로 이끄는지에 대한 기초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저 촌락공동체적 그런 도덕관을 가지고 있고 문명관을 가지고 있고 도시를 이해할 줄 모르고 도시를 이해할 줄 모르기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의 시장인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도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가 어떤 분업의 구조고 빌딩이 왜 높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래서 농촌 공동체적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저 표가 많다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시장이 되었어요. 도시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막 박원순하고 이제 찍은 거죠. 그때 안철수가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럼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은 어떻게 날아갔나? 황우석 소동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바이오, 생명과학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 황우석 파동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김대중 정부는 뭐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OT라고 하는 거죠. 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문화기술. 5개 부분이죠. 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문화. 이 5개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OT라고 불렀어요. OT를 육성한다고 해서 그때는 전국에 어디를 가도 조그만 지자체를 이런 데를 가도 우리도 OT 한다. 우리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리도 나노 테크놀로지 한다. 온 전국에 OT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갔냐? 끝나버렸어요. 지금 박근혜 신정부의 경제정책, 창조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소위 창조와 혁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졸지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갔어요. 이건 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취임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굳이 대통령이 되실 분이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되나? 저는 말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TV토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삼겹살이 한 근에 얼마, 1kg에 얼마냐, 버스비가 얼마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최저임금이 얼마냐, 무슨 20곡에 넘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그런 거죠. 20곡이 같은 거는 대통령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의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문제는 이겁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 미래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래부가 너무 지금 조직이 큽니다. 너무 조직이 커서 김종은 장관 후보자가 벨 연구소라고 하는 큰 조직입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연구원 박사급 연구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이제 사무원까지 합치면 그건 2000 몇백 명 된다는 큰 조직이지만 그 조직하고 또 한국의 관료사의 조직하고 또 다릅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일하는 거고는 이제 실적으로 일하는 곳이니까 법으로 일하는 규정으로 일하는 정부 부처에서 미래부는 지금
옛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과학부, 또 방송통신일부 기능, 최신청까지 가져왔잖아요. 우정사업본부까지. 아마 국회 불려다니는 거 외에 장관 문 밖에서 결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산하단체가 100개가 아마 넘을 텐데 그 산하단체 기관장들 면담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고 결제 서류가 막 밀려서 막 그거 결제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창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가 볼 때는 빵일 겁니다. 제로일 겁니다. 대통령이 창조하고 불러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미래부를 보면 미래부의 어떤 정부 조직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야 미래부에는 미래가 없어. 미래부에는 행정만 있어 라고 좀 느낍니다. 너무 정부 조직으로 메모드 정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장관이 그 일을 쳐내고 창밖을 보면서 또는 아주 머리가 지극히 우수한 몇 사람들의 전문가들과 조용히 뭔가 토론하고 깊이 사색하고 과학기술의 어떤 창조적 미래에 대해서 고뇌하는 이런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행정서류로 뭐 사무관, 과장, 국장 1급들까지 온 서류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처리 안 해주면 행정이 안 돌아가니까 워낙 방대한 조직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게 돼 있고 왜? 벨연구소에서는 그냥 권한을 다 위임해버리면 되는데 정부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읽어보고 무조건 사인해 줄 수도 없고 아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구성 자체가 미래 보이는 미래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창조경제다고 불러놨는데 지금 미래부뿐만 아니라 뭐 지식경제부다 기획재정부다 뭐 이런 데서 야 창조경제 거리 없나 하고 지금 아이디어 모으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목록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가 야 창조경제 이제 예산이 창조경제 쪽으로 아무래도 배정될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도 창조경제라는 논리를 앞에 붙이고 타이틀을 붙여서 그 사업으로 다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로 추진할 국가 예산 지원 사업 목록을 각 정부 부처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 PD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 PD한테 오랜만에 물어보세요. 되겠어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 공무원들은 근데 늘 이렇게 일을 합니다. 공무원이 개개인이 바보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시스템은 이렇게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보병은 보병에 할 일이 있고 공병은 공병에 할 일이 있고 소대장, 중대장이 할 일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국가 시스템 전체 안에서 공무원은 그렇게 일을 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재량적으로 진짜 창조적으로 일을 해버린다 그러면 곤란하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심지어 농림부까지 야 창조경제할 거 없나 하고 기존에 쭉 이제 자기들이 하던 사업들 중에 창조 이름을 조금 붙일 만한 약간이라도 뭐 독특한 그런 걸 다 추려내가지고 창조경제 해서 만들어내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야 창조경제 이거 저거를 새로라고 얘기하겠죠. 이름을 바꿨으니까. 새로 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기존에 다 있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뭐 경제가 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0.몇 %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새로운 일이 많이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새로운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보세요. 김대중 정부 OT, 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문화. 그게 이제 약간 세분화돼서 노무현 때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가 이명박이 오면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사업이 되었다가 쉘가스 한 방에 날아가고 노무현 때는 황우석 한 방에 다 날아가고 공중에 떴죠 뭐. 자칫 잘못하면 미래부도 그렇게 됩니다. 창조경제도 그렇게 된다. 제가 최근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전부 이제 리스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 리스트. 창조경제가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정부 예산사업 리스트에서 나오겠어요 그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내공이 엄청난 분이고
최근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일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를 보고를 하려고 딱 앉으면 이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찬바람이 막 어스스하게 불기 때문에 허튼 수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고 소리를 들고 앉으면 헛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다. 쳐다보면 그냥 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내공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허투르게 무슨 이명박 13대 과제, 이게 원래 김대중 5대 과제가 노무현 10대 과제로 이명박 13대 3대 부문 17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됐던 것인데, 또 이제 창조경제 뭐 5대 부문 25개 과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되면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죠. 안 된다는 거를. 저게 또 안 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내공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 허튼 수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걱정이 되네요.